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3159를 찍었습니다. 고점 꼭대기일까요? 아니면 상승장의 시작일까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인데요. 시기별로 상승장과 하락장의 기간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IMF 외환위기 증시가 곤두박질 치고 나서 98년 중순부터 1.2년간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장 1.8년, 2003년부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굉장히 긴 상승장이 있었어요. 4.6년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1.3년간 깊은 하락장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죠. 그때 상승장은 2.2년간 지속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 코스피는 굉장히 긴 횡보 구간을 거칩니다. 바로 5.2년간의 횡보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2018년도까지 1.2년간의 상승장, 2018년도부터 2020년 3월달까지 2.2년간의 하락장,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긴 하락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상승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2020년 3월달부터 2021년 현재 1월 22일까지 약 8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올라간 폭이 커서 그렇지 정작 이 상승장은 길지 않았어요. 8개월째라는 거죠. 현재 코스피 3100 고점일까요? 아니면 상승의 초입일까요? 버핏 지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버핏 지수가 80% 아래면 저평가, 그리고 100%가 넘으면 고평가입니다. 우리 코스피 현황은 어떨까요? 2018년 82%에서 현재 123%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수 현재 123%, 우리나라에서 유례없는 과열 상태인 거예요. 그만큼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죠? 지금 현재의 상승장, 우리나라 1980년대의 상승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때였는데요. 85년 말부터 89년 말까지 코스피 지수 163에서 910까지 이 4년 동안에 747포인트가 올랐어요. 상승률이 무려 458%입니다. 한 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4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승률이죠. 이때 특성이 뭐였냐면은 저금리, 그리고 저달러, 이 3자 호황에 따른 4년간 유동성 랠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굉장히 긴 상승장이었죠. 이때 특징이 뭐였냐면 개인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75만 명에서 1897만 명까지 25배가 증가해요. 그리고 지금하고 똑같죠. 고평가 논란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퍼가 85년도 5.2배에서 89년도 13.9배까지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유동성 장세였다는 것, 지금하고 마찬가지. 실적보다는 유동성으로 올라간 장세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8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1990년대, 이때와도 현재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볼게요. 2000년도 IT 버블이 터지는 시점이죠. 96년 초 1100포인트, 그리고 2000년도 초 4696포인트, 마찬가지로 무려 4년간 3596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률은 327%, 3배 이상이 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금리 기조, 유동성 장세, 401k라고 퇴직연금 아시죠? 미국의 퇴직연금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이 높죠. 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장기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간접투자, 펀드 같은 상품이 붐을 이루면서 이때부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IT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기술주들, IT 그리고 인터넷주들, 이런 기업들의 성장이 주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유동성에 기반한 장세였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4년간 상승장이 유지가 됐죠. 그럼 현재의 상승장, 지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유동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에다가 양적 완화, 사상 최대 유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은 8개월째. 지난 긴 상승장들에 비해서는 그리 오래된 게 아니에요. 상승률만 높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80년대 유동성 랠리, 이때 4년의 기간과 비교하자면 아직 멀었죠. 하지만 이 장세가 4년 동안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물리적인 기간을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다. 최근 1년 동안 개인들은 지난 20년간 매도한 금액, 여기에 70%를 매수했어요. 단 1년 동안 말이죠.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몰려들고 있죠. 사상 최대 개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현재 증시,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 135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기회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자산 시장과 실물 경기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회복은 더디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의 끝, 파티의 끝은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회수될 때 이 시기를 조심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페드, 미국 연준은 2023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죠. 하지만 무조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저금리가 유지되느냐? 무조건 확단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른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 중단 가능성. 백신이 접종된다면 연준은 이 양적 완화 기조를 약간 수그러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푸냐 안 푸냐도 중요한데 이 증시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는 이 연준의 기대감, 이 연준의 의지, 돈을 풀 가능성이 있느냐, 그 말 한마디에 증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점차 회복이 된다면 연준은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돈을 서서히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2013년도부터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풀린 돈을 회수하고 다시 금리를 올려야만 그 다음번 충격에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가능성을 서서히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비투 그리고 영끌. 지금 신용거래 잔고가 21조에 달합니다. 이 21조는 뭐냐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에요. 일반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런 거는 빠진 돈이란 거예요. 이런 대출까지 다 합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매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뭐냐면 증권사에서 대출받아서 투자했을 경우에 대출받은 주식 종목, 그 종목이 담보비율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는 빌려준 대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종목을 강제로 매도를 해버리게 돼요. 이게 반대매매. 2020년 12월, 지난달이죠. 12월 달에는 하루 평균 173억 원어치의 반대매매가 발생했어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올 들어서 2021년 1월 달 들어서 일평균 230억으로 하루에 60억 가까이 반대매매가 늘어납니다. 아니 이런 상승장에서도 이 정도로 반대매매가 일어나는데 큰 조정이 오거나 하락장으로 전환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인 경제활동이 후퇴될 가능성, 코로나 변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크게 코로나가 재확산한다거나 큰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증시도 당연히 출렁일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증시는 크게 출렁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넘치는 유동성,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상승장 지속의 여건은 마련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영원한 상승장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파티는 끝난다는 거죠. 지속적인 계속 상승만 하는 시점이 있나요? 없죠.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이 옵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의 순리예요. 우리는 상승장에 취해 있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끝이 오고 파티가 끝났을 때 그 다음번에 다가올 하락장,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몰라요.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누가 벌거벗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이 빠지고 난다면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장일지라도 조정은 반드시 있어요. 무조건 일자로 계속 오르는 시장은 없죠. 중간중간 다가오는 조정, 출렁임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내 자금 상황을 확보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례없는 사상 최대의 빚 폭탄, 거품이 꺼졌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빠졌을까요? 2000년 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75%의 하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1년 4개월 동안 약 52%의 하락을 보이죠. 상승장의 끝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겁니다. 특히 상승폭이 크다면 그 골도 마찬가지로 더 깊죠. B2, 몰빵은 위험합니다.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주식은 태생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이에요. 그 자체로서 리스크가 큰 상품이라는 거죠. B2, 몰빵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재테크를 합니다. 잃지 않고 원금을 잃지 않고 꾸준히 그 돈을 불려 나가야 돼요. 복리로 늘려가야 됩니다. 원금이 빠지는 순간, 원금을 잃게 되는 순간 복리는 사라집니다.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나만 남겨두고 버스가 떠나간 것 같은 그 소외감,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화랑이라고, 호황장이라고, 상승장이라고, 그리고 남들이 다 돈 번다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시장 상황 그리고 남들의 수익만 바라보고 무작정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은 외부 요인이 아닙니다. 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내 그릇의 크기에 맞춰서 하라는 거죠. 상승장이 이어지더라도 조그만 충격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가파른 상승장일 경우는 더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현금 비중은 반드시 보유해야 돼요. 내 자산이 100인데 100을 전부 다 몰빵하고, 주식에 몰빵하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서 몰빵한다. 위험합니다. 상승장이라도 위험해요. 반드시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현금 비중이 있어야만 중간에 조정이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수익률을 오히려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위기를 대비한 안전자산 비중 반드시 보유하셔야 되고요. 파티가 최고조에 이르러 갈수록 사람들은 이성을 잃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점점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황의 정점에 다다라 갈수록 현금 비중을 늘리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재테크를 하면서 살아남고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버리세요. 내 그릇의 크기가 작다면 투자금을 키우지 마세요. 내 그릇의 크기에 맞게 적은 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주식 변동성에 익숙해졌을 때 투자금은 그때 늘리는 겁니다. 상승장이 이번뿐일까요? 내 그릇만 만들어져 있다면 수익을 낼 기회는 수없이 남아있다는 거죠. 항상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상승효과TV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너무 주식 차트, 주식 시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